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중에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 오랜 시간 노력했던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거나 소액으로 투자했던 주식의 수익률이 기대보다 높게 나왔거나 혹은 직장에서 상사에게 예상치 못한 칭찬을 들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어 입이 근질거릴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성취를 인정받고 함께 기뻐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본능적인 욕구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기쁨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이 경험한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이유 모를 소외감은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던 그 사소한 성공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내가 잘된 일을 말했는데 상대방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거나 축하한다는 말 뒤에 가시 돋친 냉소가 섞여 있는 것을 느꼈을 때의 그 서늘한 기분 말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늘 좋은 소식을 주변에 나누며 밝게 살고 싶었던 한 40대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인물의 삶을 통해 우리는 왜 정약용 선생이 그토록 겸양과 침묵을 강조했는지, 그리고 왜 사소한 성공조차 안으로 갈무리해야 하는지 그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약용 선생을 실학의 집대성자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을 시기와 질투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기에 정조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 총애가 깊어질수록 주변의 시샘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그를 찌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국 그는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홀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 처절한 고독 속에서 정약용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하며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능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라.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칭송하기보다 그의 허물을 찾아내어 끌어내리는데 더 큰 열정을 쏟느니라.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작은 이익을 얻었을 때 그것을 뽐내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큰 것을 얻을 그릇이다. 말을 아끼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임을 잊지 마라. 이것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가진 어두운 심연을 꿰뚫어 본 노학자의 절박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자랑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박탈감을 주고 그 박탈감은 곧 시기심으로 변하며 결국 나를 해치는 구설수로 돌아온다는 통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박성우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성우 씨는 어느 중견기업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과장입니다. 그는 성격이 활달하고 사람을 좋아해서 팀원들과도 가깝게 지내고 퇴근 후 술자리도 자주 갖는 이른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성우 씨에게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공부했던 재테크 분야에서 작은 결실을 본 것입니다.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가 1년치 연봉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은 그를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한 박성우 씨는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한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그는 무심코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제 말이야, 내가 공부하던 종목이 대박이 났어. 덕분에 이번 휴가는 가족들과 정말 근사한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동료들은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와, 박 과장님 대단하시네요. 한턱 내셔야겠어요. 박성우 씨는 기쁜 마음으로 그날 저녁 비싼 소고기를 샀습니다.
그는 자신이 동료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사무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박성우 씨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상사는 전보다 훨씬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박 과장, 돈 벌어서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건 아니지? 일이 좀 허술해진 것 같은데? 동료들 사이에서도 알 수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은 주식하느라 업무 시간에는 차트만 본다더라. 어쩐지 요새 좀 거만해진 것 같지 않아? 박성우 씨는 억울했습니다. 그는 전과 다름없이 열심히 일했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 더 친절하게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소한 성공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박탈감의 근원이 되었고 그들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가 산 비싼 저녁 식사는 대접이 아니라 오만한 과시로 해석되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경계했던 일이 박성우 씨의 삶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에는 쉽게 눈물을 흘리며 공감해주지만 타인의 성공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쓴물을 참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망각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박성우 씨는 결국 회사 내에서 고립되었고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가장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할까요? 정약용 선생은 그 이유를 우리 내면에 있는 인정 욕구와 경솔함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삼가야 하며 자신의 공을 남에게 알리려 애쓰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소한 성공을 숨겨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불필요한 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명에게 말한 자랑은 10명의 적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지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앞서 나갈 때 인간은 응원보다는 질투를 먼저 느낍니다. 그 질투는 칼날이 되어 여러분의 등 뒤를 노리게 됩니다. 따라서 성공을 숨기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불필요한 적을 차단하는 지혜로운 방어 기제입니다. 둘째로, 성공을 말하는 순간 그 성취의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내면의 충만함을 중시했습니다. 어떤 성취를 얻었을 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행위는 마치 잘 익은 과실을 너무 일찍 따서 시장에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의 기쁨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내면의 힘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남에게 자랑하며 박수를 받는 순간 그 에너지는 허공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칭찬의 달콤함에 중독되면 우리는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성취에 매달리게 됩니다. 진정한 고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음 단계를 준비할 뿐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여러분을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셋째로, 말은 화를 부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고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거둔 작은 성공이 와전되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면 그것은 곧 시샘 섞인 비난으로 변질됩니다. 운 좋게 얻어 걸린 거지. 저러다가 금방 망할걸?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올 때 여러분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게 되고 내가 이룬 성취마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성과를 왜 타인의 가벼운 혀 위에서 춤추게 놔두십니까?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 입술을 굳게 닫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종이에 적고 서랍 속에 넣어 두십시오. 나의 성취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인정 욕구의 상당 부분은 해소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릴 때
그것을 오직 나만이 아는 비밀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그 노트가 채워질수록 여러분의 내공은 깊어질 것입니다. 타인의 박수보다 내 스스로가 느끼는 충만함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남들의 질문에 답할 때는 늘 운이 좋았다고 말하며 자신을 낮추십시오. 혹시라도 주변에서 여러분의 성공을 눈치채고 물어온다면 절대로 나의 노력이나 실력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그저 운이 좋았습니다. 주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지요라고 공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행위는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고 질투의 화살을 꺾어버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가리켜 유능함을 숨기고 어리석음을 가장하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내가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성공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면 물질로 나누되 말은 덧붙이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성공으로 얻은 결실이 있다면 그것을 조용히 주변의 어려운 사람이나 동료들을 위해 베푸십시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잘 돼서 쏘는 것이라는 생색을 내지 마십시오. 그냥 요새 기분이 좋아서요. 맛있는 게 있어서 생각났습니다. 라고 가볍게 건네십시오. 말 없는 베풀문 덕이 되지만 생색내는 베풀문 원망의 씨앗이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공담에는 냉소하지만 이유 없는 친절과 베풀매는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라고 강요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여행했는지, 어떤 작은 성취를 거뒀는지 실시간으로 알리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그 흐름에 정면으로 거스르라고 조언합니다. 모두가 소리 높여 자신을 뽐낼 때 묵묵히 침묵하며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사소한 성공조차 숨겨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들판에서 가장 먼저 꺾이는 것은 고개를 높이 든 꽃대입니다. 낮게 엎드린 풀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다시 햇살을 마주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중에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 그 시간을 자신을 갈고 닦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책으로 엮어 후세에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인의 진짜 성공은 당대의 화려한 명성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남기는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거둔 사소한 수익, 작은 승진, 소소한 칭찬에 일희일비하며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찰나의 쾌락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 기쁨을 내면의 동력으로 삼아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누군가에게 기쁜 일을 말하고 싶을 때 잠시만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심으로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은근히 나를 과시하고 싶은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그 말을 삼키십시오. 삼킨 말은 여러분의 뱃속에서 거름이 되어 더 큰 열매를 맺게 해줄 것입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격언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특히 성공의 순간에 지키는 침묵은 다이아몬드보다 값진 가치를 지닙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보다 여러분이 자신들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 옆에서는 누구나 긴장하고 위축됩니다. 반면 자신의 성취를 숨기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정약용 선생이 꿈꾸었던 군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우며 자신의 빛을 감추어 타인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둔 그 사소한 성공은 분명 소중한 것입니다. 밤잠 설쳐가며 고민하고 코피 쏟아가며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결과물을 질투라는 불길 속에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질투는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이 애써 일군 밭을 남들의 시기심이라는 우박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그 보호막은 오직 여러분의 겸손과 침묵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워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랑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정한 유대감은 나의 잘남을 뽐낼 때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할 때 형성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그토록 많은 편지를 쓰며 소통했던 이들도 그의 화려한 관직 시절 친구들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이해해준 소박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공을 비밀로 간직해 보십시오. 나만이 아는 기쁨, 나만이 아는 성취의 무게를 온전히 즐겨보십시오.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누구의 평가도 받지 않는 순수한 성공의 기쁨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길입니다. 남의 박수가 없어도 나는 내가 대견하다는 확신이 들 때 여러분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천하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는 남의 눈에 비친 나를 지키기 위해 애쓰느라 진짜 나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공을 숨기는 연습은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껍데기를 치장하는 대신 단단한 알맹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사소한 성공조차 입 밖에 내지 않고 묵묵히 길을 걷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자리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무심코 내뱉은 자랑은 없었는지, 나의 기쁨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무거운 입술을 가져보겠노라 다짐해 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깊은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공은 드러낼 때보다 감출 때 더 빛나는 법입니다. 그 빛은 밖으로 퍼져나가는 화려한 불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을 은은하게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성공을 말하지 말고 나를 지키고 싶다면 그 성공을 숨기라고 말입니다. 이 서늘하지만 따뜻한 조언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타인의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 오직 여러분만의 진정한 성취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일군 소중한 것들을 영원히 간직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소한 성공조차 숨길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큰 성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욱 고귀하고 품격 있게 빛날 것입니다. 그 길에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세상의 모진 바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이 진정한 결실을 맺으려면 그것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의 창고에 깊이 갈무리해야 합니다. 그 갈무리의 시간들이 쌓여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커다란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숲 안에서 여러분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온할 것입니다. 부디 그 고요한 성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